우리가 조직에서 보면 많은 리더들이 구성원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을 잘 수행하고 역량을 발휘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동기가 떨어져서 그 동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동기를 북돋워 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우 코칭의 파트너 코치로 활동 중인 이동훈 코치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원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직에서 보면 많은 리더들이 구성원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을 잘 수행하고 역량을 발휘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동기가 떨어져서 그 동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동기를 북돋워 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그 친구들이 좀 더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명 작전 타임이라고 합니다. 작전 타임을 가져가는 이유는 그 친구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혹시 지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사실은 작전 타임입니다. 그 작전 타임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구성원이 잘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것은 역량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동기도 어떻게 잘 발휘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역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특히 리더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결심을 했어요. 연초에 결심을 했습니다. 자, 나 올해는 한 5kg 빼겠다, 10kg 빼겠다. 막상 그 결심을 했지만 우리가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한번 돌아보면 왜 작심삼일이 될까?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뭔가 맛있는 음식이 딱 와요.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겠다는 목표가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렇게 될까? 그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작동하는 것일까? 아마 이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피터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마음이 뭘까요? 바로 답변하기가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마음은 본질? 그러니까 네. 내가 곧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이에요? 네, 마음을 오.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네. 완전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마음에 따라서 행동이나 이런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마음이 곧 나다? 아, 마음이 곧 나다. 답변이 좀 추상적인데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데요. 저는 약간 비슷한 말 같긴 한데요. 네. 감정이 아닐까. 감정? 어떤 인간의 본능대로 작용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표현 중에서 마음은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은 먹는다는 것은 배고파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배가 고파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속적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누군가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마음이 뭘까?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을 움직여서 어떤 제 마음의 상태, 그리고 내 행동의 상태가 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얘기를 잘 듣고 계시잖아요. 제 말투가 서울 사투리 잘 쓰는 것 같죠? 그렇지만 몇몇 분은 아실 겁니다. 제 말이 이제 경상도 말투라는 것. 저는 이제 제 말투를 고치기 위해서 십몇 년 전에 사투리 교정 클리닉이라는 과정을 다녀왔습니다. 하루 한 9시간, 10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침 9시에서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수업을 받고요. 마지막 저녁 먹고 나서 하는 것은 카메라 테스트랍니다. 카메라 테스트는 뭘 하느냐면 그날 이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대본을 줍니다. 그 대본을 보고 열심히 읽는 겁니다. 읽었을 때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표준말로 나왔을 때 통과합니다. 근데 떨어지면 다음 차례까지 다시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한 팀밖에 이렇게 시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기다리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최종적으로 본 사람이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건물 밖을 딱 나오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쫙 생각해 보면서 아, 오늘 하루 종일 이런 게 있었지라고 쭉 생각을 하는데 불현듯 내 속에서 뭔가 생각이 툭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야, 내 말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에 자신감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제가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식당을 가서 이제 주문을 하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아, 내가 지금 사투리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말투에 자신감을 가졌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나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게 했을까?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야, 사투리 그 정도 괜찮아, 자신감을 가져봐 라고 만약에 얘기했다면 제가 자신감을 가졌을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 관점에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철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 하면 유명한 말이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보면 첫 번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대로 보는 겁니다. 아, 산을 보고 물을 보고 이렇게 그대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산은 산이 아니고요, 물은 물이 아닌 겁니다. 이때부터는 뭐가 보이느냐면 부동산 투자자는 산을 딱 보고 투자처로 보이는 겁니다. 낚시하시는 분은 물을 보고 물고기, 낚시해야지 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고요,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해석한 대로 어떤 왜곡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산은 다시 산이고요, 물은 다시 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내가 보고 있는 필터를 잠깐 내려놓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했구나라는 걸 잠깐 내려놓고 다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산은 다시 산이 되는 것이고요, 물은 다시 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의 흐름, 마음의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에 그림에 보면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 책인 이제 코칭의 시선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마음의 구조를 그렸던 모습이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 자, 우측편 상단에 보면 육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감이 뭐냐면 오감에다가 생각을 더한 겁니다. 자, 그럼 오감이 뭐냐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이제 오각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가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생각이 하나가 더 우리에게 정보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내 말에 자신감을 가져야지, 그렇게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생각입니다. 내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언제 끝나? 이렇게 불현듯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오늘 뭘 해야 되는데,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이런 불현듯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에게 어떤 정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마음 거울이라는 곳에서 탁 비치게 되면은 이미지가 생깁니다. 이미지가 생기면 그거 자체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는 블랙박스와 결합하게 됩니다. 결합하게 되면서 나오는 결과, 새로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산은 투자처로 보이고요, 물은 낚시터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음의 구조입니다. 이 마음의 구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플라톤의 동굴이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 이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한 곳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동굴의 벽입니다. 동굴의 벽에는 뭐가 보이냐면 그 불빛을 통해서 나오는 세상의 모습들 있잖아요. 그것을 다 그림자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플라톤에서 나오는 동굴의 얘기인데, 이렇게 거기에 앉아있는 죄수들은 평생 동안 벽에 비친 그림자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연찮게 한 죄수가요, 사슬이 딱 풀렸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동굴 밖을 나오게 됐어요. 동굴 밖을 나오는 순간 예전에 자기가 그림자를 통해서 봤던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인 겁니다. 태양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나무가 보이고요, 숲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동물들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혀 다른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돌아갑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다른 동료 죄수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세상은 이게 아니야. 이런 모습이야. 라고 이제 끊임없이 설득을 했지만 사람들은 믿질 않는 거죠. 왜 믿지 않습니까? 동굴 속에 비춰진 모습을 우리는 평생 동안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동굴 속에 비춰진 모습, 이것이 마음 거울이라는 곳에서 비춰진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그 셀프라는 존재가 있을 겁니다. 그 셀프는 이것을 전체를 바라보고요, 조용히 듣는 존재,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존재가 바로 셀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셀프라는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우리가 뭔가 결합하게 하는 요소인 블랙박스 안에는 7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7가지 요소는 이겁니다. 욕구, 기대, 감정, 사고, 사회적 역할, 역할 가치, 그리고 역량과 지식이 있습니다. 이 7가지가 어떻게 모여서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이 7가지 요소 중에서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기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죠. 기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 군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중에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러면 기대가 없으면 실망이 없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총각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노총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결심이 딱 들었냐면 자기가 죽기 전까지 결혼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보겠다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결혼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선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호텔 커피숍에서 여성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스스로 다짐합니다. 나는 기대 아무것도 없어. 여성이면 돼. 라고 해서 그 자리에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에서 여성이 이제 걸어오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기대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여성을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셨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은 기대가 없었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2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드러나는 명시적인 기대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자, 명시적인 기대는 이제 명확합니다. 내가 뭔가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할 때, 야, 이거 오늘까지 해놔. 이러면 기대가 오늘까지 해놓겠지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오늘 좋은 시간 가지겠지 라는 기대, 그것이 이제 우리는 명시적인 기대입니다. 자, 그런데 암묵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이 암묵적인 기대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 기준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암묵적인 기대가 어디서 나오냐면 밥 먹을 때 나옵니다. 밥 먹을 때 우린 얘기하죠. 맛있네? 맛없네. 왜요? 벌써 기준선이 있거든요. 그 기준선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맛있다, 맛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신입사원이 왔어요. 신입사원, 내가 너희한테 기대를 안 가져. 마음껏 배우고 해봐.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지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친구 지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갑자기 열받습니다. 자,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친구에게 기대를 안 가진 것이 아니라 나 나름대로 사회생활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기대선이 그 사람들을 보고 짜증나거나 화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성과 평가를 하잖아요. 네,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다 기대합니다. 나는 지금 A를 받을 거야, 뭐 S를 받을 거야.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친구가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리더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너는 이번에 평가 결과를 얼마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 라고 미리 물어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기대를 알아야 어느 부분에 실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미리 리더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마음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마음의 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블랙박스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대라는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걸 통해서 마음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